네, 안녕하세요. 네, 더우세요?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좀 어둡네요, 여기가. 좀 어두운 이 학습 공간에서 이 관리론을 배운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네, 또 한편으로는 현장 돌아가면 너무 바쁜데 난 이게 휴식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여기 앞서 우리 그 박윤혜 자원봉사 이은혜 대표님께서 동향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는 관리 행정론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좀 관리라는 부분을 좀 빼고 이 용어를 빼고 우리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실천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재의 1부가 앞에 있고요. 뒤에가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2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자원봉사 관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역할도 물론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윤리 원칙이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현장을 지켜나가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뒤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운영 지원 체계 시스템의 어떤 프로세스 흐름대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원봉사 관리란 것이 아마 되게 행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현장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역동을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 좀 다르시리라 믿지만 제가 그냥 앞에 계신 너무 저에게 그 눈웃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정답은 없고요. 자원봉사 관리, 내가 경험하는 자원봉사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저는 동기부여.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촉진자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현장에서 그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선생님은 혹시 자원봉사 관리라는 것이 나 안 시킬 줄 알아요. 네. 어떠세요? 봉사들한테 어떤 그분들 좀 가치를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위상도 좀 높여주고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우리는 자원봉사 시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서 출발점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자, 저는 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혹시 자원봉사 윤리강령이라고 들어보신 분? 네. 센터에서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고 다른 영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한자풀이 형식으로 말고 정말 자원봉사의 본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하는가? 시민이 합니다. 그렇죠? 시민이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시민의 육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적극적인 실천의 활동이 자원봉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자원봉사 관리는 충분히 동기부여하고 그들의 활동하는 시민의 어떤 경험이 묻히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좀 더 삶의 자리로 확장돼서 우리의 성숙한 시민성을 갖고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지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우리의 관리 지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나름의 조금 한계, 아쉬운 점, 그늘이 있더라. 네, 좋은 방향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 특히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는 요즘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다른 유관 기관들이나 단체나 협력을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을 그냥 시간 실적을 인정해주는 곳, 입력해주는 곳, 시간 실적 입력자로서의 역할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상실감이 있다라는 측면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목소리들이 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시간 실적이 하나의 어디 동기부여 기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질의 자리를 꿰차버린,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픈 손가락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한계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좀 더 반전을 끼하기 위해서 우리의 활동 역할들은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 정말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뭔가 인력의 충원이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체로서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반영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글씨가 좀 연두색이 잘 안 보이는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자,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상당히 도움의 손길, 정말 노동력의 어떤 보조자 역할로서의 한계를 갖는 관점이 하나 있고 정말 지역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자원봉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세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당연히 이번이지 하실지 모르지만 속으로 나는 우리 센터에 우리 기관의 현실은 지금 1번이야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앞에서 1, 2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네. 공존하네요. 1.5. 네. 2로 지향에 가는 1.5. 네, 좋습니다. 네, 1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게 현실 지금 근무하는 상황에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어떠세요? 1.2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네. 상당히 우리의 핵심, 우리 모두가 실은 관점 2를 지향을 하고 가지만 현실은 내 어떤 가치 기반이 아닌 내 윤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또는 어떤 알력에 의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류의 형태로 그냥 끌고 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자원봉사 관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러다임이 상당히 행정적인 어떤 관리의 측면보다는 인게이지먼트 참여의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주체가 봉사자, 시민이 아닌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관 실무자가 이게 필요하겠지? 이럴 거야 라는 추측과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서 자원 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기관의 실무자가 주도해서 사업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안에 실행 단계에서 참여시키고, 그쵸? 그러다가 어떤 직무 관련된 어떤 역량 교육이 필요하면 주입식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관리 상황에서 우리가 측면에서 봤다면 지금은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게도 자원봉사 참여의 방향성, 촉진의 방향성, 그리고 주체, 자원봉사 시민이 자원봉사 이 현장에서의 어떤 주도성을 갖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는 형태로 방향성이 그렇게 지금 지향 방향성이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봉사자가 참여 형태로 참여의 관점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때요? 좀 더
책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선택권이 있는 거죠. 참여의 방향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원봉사가 충분히 자발적인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책임성이라는 것은 담보되기 위해서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택지를 주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봉사자에게 묻고는 있지만 어떠신가요? 의견을 묻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답지야.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라고 해서 유도하는 방식의 질문을 하고 그것의 정답을 얻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측면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관리의 방향은 자원봉사 관리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민이 얻게 된 그 경험을 잘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좀 더 앞을 더 내다보자면 봉사자의 경험이 만족스러워야 다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와 임팩트를 양산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어떤 그 결과 중심, 행위 중심, 성과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웃풋 중심이 아니라 아웃컴을 지향하면서 과정 속에서의 의미, 조금 결과가 좀 더디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봉사자가 낸 아이디어가 뭔가 불충분하고 우리의 성과로 가져가기에는 역부족이더라도 충분히 신뢰하고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경험으로부터의 출발과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함을 변화가 그렇게 되고 있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실은 이 시간이니까 밥을 먹고 왔잖아요. 저처럼 아예 밥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말장한 힘이 없겠죠? 밥을 안 먹으면? 네. 상당히 부담되는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 역할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떠한 역할을 가장 이 중에서 촉진자 네. 촉진자나 격려나 친구. 우리 선생님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좋습니다. 참 무선 마이크의 힘이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의 역할과 포지션의 포커스가 있으세요? 연결 조정자인 것 같습니다. 연결하고 조정하는 거.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 포럼에서. 네. 우리가 또 뒤로 갈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 순환을 하면서 실은 이러한 역할들을 골고루 하시기도 하지만 또 자원봉사 센터가 아닌 자원봉사 관리 업무가 한 역할의 일부분인 것은 실은 이러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뒤에 좀 나올 텐데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일부분만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자원봉사 제가 활동가라는 말도 쓰고 괄호치고 관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우리가 이거 2004년에 볼런티어 21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조력자, 조정자, 감독자, 과거에는 좀 더 지도자의 역할에 충전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촉진자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자원봉사 참여를 이끌어내고 좀 더 그 경험이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촉진자적인 역할이 상당히 더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이음에서 제가 왔습니다. 자원봉사 이음은요. 우리 박일혜 대표님이 앞서서 그 단체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음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있다라는 건데 뭘 있냐면 저희의 관심사는 자원봉사 관리자, 활동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우리 자원봉사 현장이 좀 더 건강하고 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포커스를 두고 있는 단체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보니 실은 자원봉사 관리라는 용어에 있어서 상당히 오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 상당히 중요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용어가 실은 담는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직무의 역할로서는 실은 맞지만, 정말 이 용어가 실은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존엄한 어떤 인간 또는 봉사자일 수도 있고 실무자일 수도 있고 도움 수요자일 수도 있는데, 이 시민사회의 어떤 그 다양한 주체들의 그 어떤 그 역동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이 용어가 존엄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용어인가라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용어의 전환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 활동가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변화의 주체로서의 시민, 그 시민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력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활동가로서의 역할, 촉진자로서의 역할,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영국은요,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요, 좋은 실천을 위한 관리를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숙련자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할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문성, 뭔가 책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윤리의식에 기반해서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고. 소리가 왜 점점 작아지죠? 제 목소리가 듣기 싫은가 봐요. 네, 소리를 좀 줄이셨나 보다. 제가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네, 이런 전문성, 책임성, 윤리의식을 상당히 강조하고 소리를 있습니다. 줄였어? 자, 그러면 한국은 잘 들리세요? 마이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요,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을 저희가 2010년에 처음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윤리 강령을 발표했고, 개정 과정을 통해서 2018년도에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서 자원봉사 활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원봉사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거고, 자원봉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숙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철학적인 어떤 그 내재화를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우리의 현장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잠재력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고 하면 자원봉사 시민, 좋은 시민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의 사회 참여, 자원봉사 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핵심 직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거 내가 정말 많이 하는, 그리고 지금의 고민 지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핵심 직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신 업무 중에 어떤 게 가장 메인이세요? 교육훈련. 네, 그쪽 업무신 거예요? 교육과 홍보. 네. 또 우리 선생님은 조직 운영과 기획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것이 상당히 조직 운영과 기획 그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낸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요 기획 단계에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쭉 돌리고 사람을 모집하고 네트워크를 했을 때 배로 가죠. 산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 직무 이 8가지를 골고루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중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관리자의 자기개발 얼마나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차원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관리자의 자기개발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시나요? 표현에 따라서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그렇게 혹시 전부라고 표현하신 이유? 네. 아까도 말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뒤로 가셨어야죠. 그러게요. 네. 제 생각에 자원봉사도 결국 휴먼 서비스고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주체이자 서비스 제공자인 자원봉사 관리자가 스스로 영향을 기르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개인의 역량, 개인의 학위, 개인의 인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만족스러운 자원봉사 휴먼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기개발이 절대적이다. 주장합니다. 그게 다 전부다. 네. 예. 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나. 이제 제 강의에서는 더 이상 말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 말이 맞고요. 관리자의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실은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내가 필요와 어떤 그 당위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실은 뭐든지 시간과 에너지를 내야 할 수 있는 거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해야 실은 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자의 자기개발은 자원봉사 현장에서 촉진자적인 역할을 할 때 상당하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관점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관리자의 자기개발 상당히 중요하고 자, 하나씩 좀 보자면 우리가 기획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기획을 할 수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기획은 우리가 어느 기관이나 비전 미션 없는 기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있는데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비전 미션을 별도로 우리가 잘 정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조직은 우리 기관은 관리 지침, 관리 방침, 관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이에요. 만약에 어떤 뭐 포럼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오시거나 자원봉사가 메인이 아닌 기관에서는 실은 이런 게 있구나 몰라서 못했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자원봉사 센터는 정말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자원봉사자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낸 우리의 정책 방향을 담아낸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 얘기는 또 다시 이야기할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 어떤 조직 운영에 대해서 기획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련 역량이 향상돼야 되고 그것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의 달라진 패러다임에서 보면 예전에는 행위 중심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 그것에 있어서 주체는 시민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진 것인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할 때 충분히 조사하는가 리서치를 하는가 알려고 하는가 보려고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꺼야 가설에 의해서 일부 또는 일부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죠. 사업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이 프로그램이 문제 해결력에 당도하는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죠. 왜? 문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문제 정의는 뭐냐면 현상뿐 아니라 근본 원인을 알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거 홍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보여져야 좋은 메시지를 주고 매력적인 것을 어필을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이 모집하고 면접하고 배치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홍보 기술뿐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봉사자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봉사자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떠한 가치를 이 안에서 발견하기 원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가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고 하고 묻고 질문하고 듣고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봉사자의 이해 측면에서 초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을 막 모집을 해놓고 막 갖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아니네, 왜 운영이 잘 안 되지? 왜 뜻대로 안 되지? 왜 봉사자는 왜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측면에서 일부 또 탈락하면 또 새로 갖다 붓습니다. 사람을 막 갖다 부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탈락하게 된 봉사자들 어때요? 봉사자에 대한 좋은 어떤 초기에 좋은 어떤 인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다가 경험적으로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구나. 자원봉사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아니면 정말 뭐든지 멀리서 봐야 돼. 아니면 난 돈만 후원하겠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질적 측면에서 우리가 봉사자가 왜 참여하려고 하는가 또는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 동기를 만들어주고 경험적으로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또는 내 관심이랑 맞네 뭐 재밌네 뭐 사람과 만나서 좋네 여러 가지를 동기를 오히려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우리가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뭔가 현장을 가서 본다는 거 아니면은 뭐 문서를 받는다는 거 서비스 뭔가 한 것을 결과물을 받아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왠지 감독자인 것처럼 모니터링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유를 충분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아야 하는 이유는 못할까봐? 봉사자가 뭐 제대로 못할까봐 이것을 보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봉사자와 어떤 이 모니터링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인정을 하는 것 자체는 봉사자의 좋은 경험이 제대로 쌓이고 봉사자의 좋은 경험이 관심과 재능을 충분히 그 안에서 발현하게 하고 그것이 만들어낼 파급력,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사실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로 잘하고 있네. 10명 모이기로 했는데 10명 제대로 왔나?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뭐 30개 갖다 주기로 했는데 뭐 반찬 구성이 괜찮다.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니터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핵심 역량 같은 것에서는 봉사자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핵심 직무, 핵심 관련 역량에 있어서도 뒤에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인정도 봉사자가 원하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 훈련하는 부분은 아까 교육 쪽에 관심 있으시고 그런 업무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는요. 자원봉사 시민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뭔가 훈련되고 계도되어야 하는 존재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봉사 잘 모르고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핵심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먹고나서 전혀 문제가 되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기반을 가지고서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봉사자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봉사자의 성장과 그 안에서의 어떤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나아진 활동으로의 설계를 위해서 이 교육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주는 것이 상당히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여기에 뭐 핵심과 자료집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과 역량을 키우는 부분 정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원봉사 팀을 개발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그렇죠? 봉사자 모집 어떠세요? 지금 모아진 봉사자도 지금 그대로 현존하고 계세요? 네. 지금 상당히 거의 50% 이상 이렇게 활동을 보이지 않는 단체나 봉사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봉사자를 참여하게 하는 거,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정말 활동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봉사자들이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 동기 욕구의 이론에 의하면 보면 안정해야 되고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제일 밑에 단계인 것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센터나 어떤 자원봉사 각 현장에서 그 부분 봉사자 역량 지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가? 나름의 어떤 오랜 경력을 갖고 자기의 어떤 그 상당한 철학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이 시민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두가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 이 현상에서는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원봉사 현장을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네트워킹도 우리가 봉사자 단체 내에서 또는 다른 외부와의 어떤 네트워킹도 상당히 이 협업이 갖고 있는 시너지, 조각조각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각조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러한 네트워크 통해서 정말 좀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거,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고, 아까 관리자의 자기 개발 상당히 중요하고, 이 봉사자의 관리, 운영 지원 측면에서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어떤 관점, 어떠한 동기, 열망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봉사자들의 어떤 그 인파워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실무자를 보면서도 힘이 나요. 그런데 내가 함께하는 실무자가 늘 가면 일에 지쳐 있고 뭔가 의욕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고 다른 봉사자를 험담하고 조직에 대한 불만을 늘 표시하고 이러면 봉사자는 들으면서도 믿을 곳이 못해.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가 봤을 때 우리 실무자가 참 힘들어지겠다.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서도 우리 관리자가 실무자가 상당히 에너지를 내고 뭔가 비전을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열정을 보일 때 좀 더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에너지가 서로 된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혹시 조직 운영을 만약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이상이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에요. 우리 실무자들은 조직의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대해요. 왜? 돈 받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실무자들이 자꾸 뭐 이직을 하거나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어떤 열망을 갖거나 비전을 갖지 않고 그냥 일을 일로써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개인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비전이 조직의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항상 마련하면서 이것을 같이 끌어안고 가는가라는 측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행정 업무, 회계 업무 이런 업무 하시는 분들도 여기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행정관리는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이 행정관리는 왜 필요한가? 라는 측면에서 그냥 서류를 서류로, 문서를 문서로, 돈을 돈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 행정적인 관점이죠. 라고 하면 실은 일반 영리기업과 뭐가 다른가요? 다른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 우리가 보험가입을 하고, 그쵸? 봉사자에게 문서를 받고 뭔가 뭐 공모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이런 활동이 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줄기가 계속 하나예요. 자원봉사자의 성장과 지원, 성숙한 시민성을 가진 자원봉사 시민을 양산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조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들인 거예요. 그런 측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의 목도 살짝 쉴 겸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우리가 8가지의 과업을 봤습니다. 8가지 과업을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8가지 과업을 좀 더 쫀쫀하게 막 나눠놓은 거예요. 한번 가운데가 5점 척도인데요. 1, 2, 3, 4, 5점 척도라고 생각하고 나의 봉사자 모집 또는 실행 계획에 이것을 5점을 줄 것이냐 아니면 뭐 2점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을 찍고 한번 선을 좀 이어보시면 큰 뭔가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가 한번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셀프 체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찌그러진 것보다는 예쁜 거, 그죠? 안으로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큰 게 좋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본인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거요 제가 여러분 답안지로 체크하거나 여러분 자격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어떤 속성과 요건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 관리자가 전문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실은 그에 합당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나 사회적으로 자원봉사 관리자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원봉사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은 2010년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저희 자원봉사 이름의 전신이 뭐냐면 한국자원봉사 관리협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기관 엄청 많죠. 일단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그죠? 한국자원봉사 문화, 한국자원봉사 센터, 한국자원봉사 관리협회까지 너무너무 이게 뭐가 많기도 하고 역할에 대해서 구분도 모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주 고객은 자원봉사 활동가, 관리자이고 그들을 성장하고 그들의 어떤 그 역량을 끌어올려서 자원봉사 현장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름을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에서 자원봉사 이음으로 갈아탔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윤리 강령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네, 이것이 한자리에 2018년도에 발표돼서 한국협회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고 아카이브에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 내용을 다 보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자, 여기에 위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제가 다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원봉사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자원봉사 관리자는 가치를 수호하고 촉진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민성,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평, 그리고 개방과 연대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윤리 지침까지도 2018년도에 선포를 같이 했고요. 윤리 지침 안에는 기본적인 윤리 기준,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윤리, 조직에 대한 윤리, 사회적인 역할과 책무에 대한 지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윤리의식, 윤리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떠한 지점에서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최근에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권 감수성도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 현장 자체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원봉사 운영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긴 한데 역할적으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가치적인 부분 어떤 의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 윤리 의식을 갖지 않으면 뭔가 우리의 목적성,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도처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자원봉사 현장이 실은 많이 지배되기도 해요. 우선 기관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낙하산 인사라든지, 그렇죠? 왜 갑자기 먼저 낙하산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어떤 윤리적인 집행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자들의 어떤 그 안전과 관련해서도 개인이 먼저냐 아니면 정말 개인 정말 잘 되는 것이 먼저냐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그냥 이해하세요 정도로 무마하고 좀 더 대의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위배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뭘 판단의 기준과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최상의 것은 최상위는 생명 존중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가치도 되게 중요해요. 개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도 중요한데 뭔가 생명 보호의 원칙이 가장 최우선이긴 하나 그렇다고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해야 하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명 보호의 원칙 그리고 평등, 공정한 것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어떤 그 자율성, 자유의 원칙을 수호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손실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뿐 아니라 개인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식으로의 선택. 당연히 사생활 보호나 비밀 보장 같은 것들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고 진실성과 정보의 개방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나 비밀 보장의 원칙을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가? 좀 더 대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소홀히 해도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내에 우리 기관 안에 그러한 것을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사례를 끄집어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을 어떤 우리만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끼리가 어렵다면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판단들을 조금 정리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로 뭐가 문제인가를 상당히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라는 것이 단순히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원봉사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만들어내지는 다양한 위험과 갈등들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봉사 단체 간의 어떤 문제나 어떤 뭔가 그런 알권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A라는 단체가 상당히 뭔가 피해를 받는 것 같고 문제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보고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파봤을 때 실은 B가 그 원인 제공, B 단체가 좀 더 원인 제공을 하거나 문제 소지가 다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원인과 현상이 무엇이냐를 잘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확인하고 그들이 가진 가치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누구와 이 의사결정을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손실을 갖도록 하는 것, 최소해악의 원칙을 가지고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문서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필요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현장에서 특히나 봉사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현상들이 예방될 수 없는 건가? 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상상하고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험관리 차원에서 우리는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던 아니면 정보를 봉사자에게 훈련을 시키던 아니면 수요소 관리자 교육을 하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권을 챙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성희롱이나 소상권,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례나 인권 침해를 겪는 사례들에 대해서 아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체계화하지 않거나 봉사자들에게 그러한 이것이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어 아니면 내가 뭔가 안전하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해서 감수성을 갖지 않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보면은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대규모 행사가 조금 그런 인권 침해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봉사자들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단 사람 모아. 그래서 일단은 막 50명이 100명이 막 모아놓고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네? 그러면 50명 안 와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봉사자 입장에서 어때요?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그 시간을 빼놓은 것을 상당히 다 하루 전을 취소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 청소년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성적인 어떤 폭력의 위험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해요. 특히 봉사활동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가족이나 어른이랑 같이 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장애인 직업재활하는 기관에서 직업재활의 그 물품이 소독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독약과 관련된 어떤 물품들이 그냥 그 기관에 이렇게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봉사자를 그냥 보호자 없이 오게 해도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대규모 행사, 뭐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데 물 이렇게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봉사자가 청소년봉사에 참여했을 때 어리다는 이유로 상당히 말을 함부로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봉사자는 그것을 현장에서 내가 인권 침해를 느끼거나 그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것을 얘기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얘기하면 이것이 바뀌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봉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봉사활동 안 나와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특히나 보면은 어디에서 봉사 현장에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가, 어떤 곳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3-3에 보면 가정 방문할 때 봉사자들이 그런 위험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라고 해요. 특히 어르신 봉사, 어르신 그 독거 어르신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의 어떤 시설에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은 집으로 간다든지라고 했을 때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봉사자가 느끼는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봉사자가 2인 1조로 학생들이 보통 2인 1조로 가는데 어느 날 봉사자가 한 봉사자가 안 왔어요. 그런데 봉사를 해야 되기에 청소년 봉사자 한 명이 혼자 간 거죠. 그런데 어르신 댁에 문을 열었는데 어르신이 만취한 상태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은 좋은 취지로 봉사하러 활동을 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봉사하러 간 그 현장은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상황.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관 측에 얘기했을 때 그 기관 측은 이것을 어떻게 봉사자에게 안내하는가, 그 사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봉사자는 그냥 사소한 개인의 경험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특히 봉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 3-1에 동의 없는 사진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봉사 현장이 무수한 사진을 찍고 한 결과를 어떤 것에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든 아니면 우리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진들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해요. 근데 당연히 미리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하는 거예요. 성인은 그래도 동의하십니까? 라는 물어보기도 하는데 청소년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청소년 봉사자는 그냥 찍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원봉사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은 우리의 윤리의식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당연히 봉사자는 자신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자신이 할 일을 선택해서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 선택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건데 그 한 행위에 있어서 봉사자는 권리를 갖습니다. 어떤 권리를 갖냐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그것을 환경으로 구축해 주지 않으면 봉사자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어떤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일들에 적극적일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차별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지 않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봉사자가 필요해요 라고 시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젊은 애들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젊고 예쁜 애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대놓고 하는 것도 실은 있는 것이고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너네는 좀 어리네? 그러면 그냥 좀 약간 보조적인 역할? 너네 이런 거 해. 메인은 우리끼리 다 할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봉사자들 간의 어떤 그 윤리식이나 봉사자들 간의 어떤 알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차별이나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봉사자들 많은 고급진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활동가인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봉사자도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의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우리가 잘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상당히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원봉사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뭐가 도대체 우리 지역의 이슈야? 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아는가? 라는 측면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몸담으면서 뭔가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것들이 있지만 실은 봉사자들, 시민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관심 있는 지점에서만 역할을 하고 좀 더 어떤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갖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역량과 이어진다라는 그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고 봉사자의 어떤 그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내가 할 봉사활동 현장의 업무 강도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직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홍보 업무라고 해서 가서 홍보하면 되겠구나. 어떤 그 대규모 행사에서 내가 행정 지원이래라고 해서 가면 뭔가 계속 책상을 나르게 하거나 부스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나오는 타이틀과 내가 현장에서 맞닥뜨릴 일들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봉사자가 실질적인 조건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그 봉사자는 다음에 이 활동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고 유급 직원의 일을 대신하거나 뭔가 그런 부분을 거부할 권리도 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왜 필요합니까? 자원봉사자가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좋게는 우리는 봉사자와 함께 해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로 들어갔을 때는 유급 직원을 대신하는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자가 민감한 봉사자인 경우에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봉사자인 경우에는 훈련받은 봉사자인 경우에는 이것은 봉사자가 할 과업이 아닌데 라는 측면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봉사자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권리야 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 기관 입장에서 활동 입장에서 권리를 이런 것이 여러분의 권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요. 9번에 보면 직무 설명서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지만 직무 설명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약속과 관련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보를 할 때 어떤 혜택 아니면은 뭔가 하게 될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을 직무 설명서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봉사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활동을 하기로 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기관에서도 봉사자에게 충분히 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약속 측면에서 직무 설명서를 봉사자에게 제공할 권리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공부를 했고요. 잠깐 좀 쉬고, 잠깐 5분씩까지